안녕하세요. 성공을 여는 아침 굿모닝 애터미 이용석입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2월에도 명절이 있는데 바로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날을 설날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 한 해의 풍년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월 대보름에는 애터미 알찬 경과로 부러움을 깨시고 메디쿡에 오곡밥을 지어 가까운 사람과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성공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2월의 굿모닝 애터미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에 사운을 제창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운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운 제창 준비를 외치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제창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애터미는 몽상과의 토크 콘서트, 성공 시크릿, 절대 제품 애터미, 글로벌 톡톡, 애터미 소식통 순서로 진행됩니다. 오늘의 첫 순서, 몽상과의 토크 콘서트 시간입니다. 지난달 겨울의 끝자락에서 이어진 몽상과의 토크 콘서트.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계속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몽상과의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김경입니다. 패널분들 한 분 한 분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로얄 마스터 조상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조은우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 진천에서 온 스타 마스터 이금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쪽으로 한번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엄혜진입니다. 네. 애터미에 ENM이 설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드림 허브 페스티벌도 봤는데요. 앞으로 ENM이 어떤 활동들을 해나갈지가 궁금하고요. ENM을 통해서 회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10년이 시작되고 또 이어서 이제 100년을 가는 기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가 지금 상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지금 10살 먹은 꼬맹이가 얘가 20살이 돼가지고 회원 등록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를 우리 세미나장에다가 1박 2일로 앉혀놓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강의를 들으라고 그러면은 듣고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아이들 머리도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하게 될 거예요. 과거보다도 지금 머리 회전들이 훨씬 빨라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은 말도 막 줄여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던 아이들을 데려다가 강당에 모아놓고 이제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은 어렵다 이거죠. 잘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사이버 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알고 싶은 정보 있죠. 애터미 제품은 뭔지, 애터미 수상책은 어떻게 되는지, 판매사의 길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쫙 설명을 해서 단계별로
판매사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어떤 과정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쫙 설명을 해서 그걸 반복해서 들으면서 습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이버 대학을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이테크죠. 그런데 그 하이테크에는 반드시 하이터치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왜? 테크만 가지고는 너무 메말라 버린다 이거예요. 감성적인 부분과 몸으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이터치와 하이테크는 같이 가야만 된다고 예견을 했어요. 그 미래학자들의 얘기는 저는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은 하이텍으로 이제 SNS로 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팍번 시스템으로 다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서로 누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모이라 이거예요. 모여가지고는 뭐를 하냐면은 엔터테인먼트,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사람다운 향기가 나는 그래서 서로 아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사정도 들어보고 격려도 하고 또 실망한 사람들에게 용기도 주고 그렇게 모였는데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페스티벌을 이제 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 전국에 센터가 있죠. 네? 전국 센터에서 슈퍼스타를 뽑는 거예요. 네? 수수께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슈퍼스타 K, 수수께처럼 이제 우리는 이제 수수아가 되겠죠. 수수애, 애터미. 예? 그래서 슈퍼스타 애터미 해가지고 애터미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 나와. 춤 제일 잘 추는 사람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년에 노래방 좀 다녔고 막 가수의 길을 가보고 싶었고 근데 그것이 이제 대중가요든 뭐 클래식이든 막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 꿈을 못 이뤘다. 애터미에서 이루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스타 애터미가 진행이 되면은 그냥 우리가 이거예요. 단순히 돈 버는 거 이제 다 볼 수 있어요. 애터미 회원은. 돈 버는 거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애터미의 슈퍼스타가 됐어. 상도 막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간 나라마다 정말 지금 K-팝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 K-팝 열풍을 우리가 진짜 애터미 열풍으로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수만 명 모여 있는 그 무대에 세울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물건을 파는 유통회사라기보다는 정말 문화 콘텐츠를 파는 그런 회사다. 예를 들면 아마존이 자기네들은 물건 파는 회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회사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회사다. 그런데 그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지고 단지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가냐면은 우리는 음악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음악 하려고 그러면 회원가입부터 하세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젊은 층한테도 이렇게 홍보한다고 하면 애터미의 문화와 또 애터미 회사에 대해 좀 더 잘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문화 사업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들으면서 제 가슴이 이렇게 콩당콩당 뛰는데요. 요즘에 우리 어린아이들의 꿈을 물어보면 애터미 회원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줄곧 저희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회장이 아니고요. 임페리얼 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이제 문화 활동이 우리 애터미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우리 일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애터미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애터미를 즐기고 또 꿈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발판이 정말 애터미가 되는 것 같아서 네, 가슴이 정말 두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이아몬드 마스터 조은경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일반적인 CEO하고 다르게 우리들의 스폰서님인 것 같습니다. 스폰서님의 입장에서 진정한 팀워크란 무엇인지, 네, 스폰서와 파트너 각자의 입장에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은 제가 그 경영자를 하기 전에 사실은 사업자를 이제 했었죠. 그런데 그 사업자를 해봤던 것이 경영자를 하는데 굉장한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고 직급까지 갔는데 그 회사가 이제 망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다 무산이 됐죠. 결국은 이제 재심 합력이고 뭐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싸우다가 판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이제 망하는 그런 회사들을 봤던 그런 경험들이 저는 있기 때문에 회사 초창기에 저 아시죠? 뭘요? 제가 조직이 그리고 막 진짜 회원 등록 신청서 이런 거 그때 박스로 라면 박스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천 장씩을.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등록 쫙 해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했는데 매출 안 뜨면은 그 신청서를 다시 들고 이쪽에 와가지고 또 등록하고 이렇게 줄서기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왕년에 한가락 했다는 사람들 애터미 초창기에 오면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안 오셔도 되겠네. 돈 되겠네. 뭐하러 와요? 그러면서 사실은 다 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꼬리를 내리죠.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망했다는 얘기잖아요. 조직 필요 없으니까 당신 한 사람 여기 와서 바닥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리더니 뭐니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바닥부터 새로 배워. 왜? 당신 그 회사에서 망했잖아. 망하게 했으니까 망했어. 그 방법 여기 와서 또 쓰면 또 망해. 그래서 와가지고 말을 듣든지 애터미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오지 마 이렇게 탁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회사에 리더라고 거들먹거리고 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상위 리더들 경험이 있으면은 이제 대부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요. 경험이 좀 있는 사람 중에는 자기가 했던 그 방법이 틀려먹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여기 와서 새로 배우면서 하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임승택 크라운 마스터 있잖아요. 난 그분의 인품을 상당히 존경을 해요. 네.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애터미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변에서 아니 박한길이 뭐 있다고 따라가. 그때는 막 이름 함부로 불렀어요. 지금은 회장님 이러지만은 그때는 아니 한길이 박한길이 걔 뭐 있다고 따라가. 막 이랬단 말이야. 우리 임승택 크라운 마스터가 자기는 정말 전에 있었던 회사의 그 회장 인품을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내가 엮였던가. 응? 내가 그런 인간밖에 안 됐던가 하는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됐다. 그런데 최소한 박한길이라는 사람하고 일을 하다가는 망해도 후회는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뭔가 하나 배울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남을 것이 있을 것 같다. 꼭 성공한다는 거 아니다. 망하더라도 나는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초기 멤버로 와준 거예요. 리더 명단 들고 다니는 사람들 제가 되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실패한 사람 중에서 성공자 고르려면 더 어렵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중에서 고르는 게 확률이 더 높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리더들은 거지들이다. 막말했어요 제가. 왜 거지 명단을 들고 다니냐. 아니 동네 아줌마들 오면은 치약이라도 하나 사가. 그런데 그 거지들은 커피값도 없어. 폰만 잡고 다녀.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이 안 바뀌니까 제가 이렇게 험한 말까지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 명단을 버려라. 회장님 제가요
이번에 대단한 분을 알게 됐어요. 이 한 사람만 잡으면 한 줄 끝납니다. 버려. 막 이렇게 했던 그 애터미 초창기에 그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네, 아까 또 질문에서 팀워크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팀워크에 대한 부분들은 또 사업자분들의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애터미 사업에서 스폰서 파트너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회사와 사업자 간에 또 협력업체와 회사 간에 팀워크라는 얘기들은 다각도로 너무나 필요한데요. 그 팀워크는 좀 이해하려면은 원칙 중심이나 재심 협력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재심 협력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일본을 오픈해 놓고 나서 한 8년 전쯤 얘기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스폰서들하고 회사만 미국, 캐나다, 일본을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지쳤죠. 갑자기 회장님이 리더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캐나다하고 일본하고 미국 문 닫재요. 그럼 이 사업자들은 뭐라 하겠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뭐라 했을까요? 안 된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성장시키지 못하니까 문 닫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워크숍을 6번에서 7번 정도 했어요. 새벽 2시까지. 문을 닫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대요. 회사하고 그 상위 스폰서들만 가서는 안 되니까 애터미에 성공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비행기 값 들여서 자기 시간 들여서 미국 동서부, 일본, 캐나다를 매달 교대로 들어가야 된대요. 소비자도 없고 라인도 없는데 6, 7번을 워크숍을 했어요. 10번을 하고 나서 또 사업자들이 못 알아먹으면 진짜로 문 닫으려겠대요. 근데 7번째가 됐을 때, 6번째가 7번째가 됐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회장님이 했던 것들은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다 맞았어요. 100%.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소비자도 없고 라인도 없는데 자기 비행기 싹 들여서 한 번 가면 20일에서 한 달인데 여기를 비워놓고 가라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회장님의 생각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정수 임페리나 임승태 크라운이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미국, 일본, 캐나다가 라인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기 시작이잖아요. 매달. 만약에 그때 가까운 리더들이 회장님 말을 못 알아먹었으면 지금 당장은 손에는 안 갔잖아요. 근데 멀리 보면 모두가 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파트너한테 55를 주고 내가 45를 가지면 파트너가 손해봤다는 생각을 해야 하네요. 이게 팀워크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제시협력을 이해를 좀 하면은 팀워크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인호 로열 마스터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애터미 일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혼자 하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해야지만 진정으로 성공할 것 같은데 결국 함께 할 때 스폰서 파트너 간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소통과 배려가 이루어질 때 서로 상대방이 형제가 아니지만 진정한 성장을 위한 그러한 진정한 응원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팀워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일즈 마스터 윤견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비즈니스하고 신앙생활을 이완화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이 종교 생활을 거기에서 해이를 느끼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우리 독실한 크리스찬이신 회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뭐 불만이라는 건 아니죠? 예. 뭐 애터미가 이제 그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라고 하는 그 일터 사역을 하는 그런 회사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경영을 하는 회사가 애터미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칙필레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체인 스토어가 있죠. 식품이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거기는 이제 아예 막 이렇게 저 뭐 햄버거 또 뭐 그 프라이드 치킨에다가 그 포장지에다 막 성경 구절 막 써놔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명함에다가도 우리의 미션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하는 거 막 이렇게 써놓습니다. 예. 애터미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이렇게 쓰듯이. 그래서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잘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저는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 회장이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겸손히 섬기고 나를 희생하며 그리고 본 것들을 사회에 환원을 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 그 생각 전부 다 성경에서 배운 거거든요. 애터미 회장이든 임페리얼이든 누구든 결국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열차의 속도가 살아볼수록 매우 빨리 간다는 거 우리가 실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번에 그 SBS에서 뭐 빵 나눠주고 있는 중절모를 쓴 노신사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예. 그 아나운서가 봤을 때는 제가 노신사가 맞죠. 예. 뭐 한갑도 지나고 60대 중반인데 노신사 맞는 거예요. 머리도 허옇고. 그런데 그 얘기를 딱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닌데 뭐 이렇게 젊은이들은 나를 노인네라고 하는구나. 다 산 거죠. 그렇죠? 예. 기분은 지금도 청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분만 그럴 뿐이지 그냥 그 영상에서 노신사, 중절모를 쓴 노신사분 누구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장면에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난 노인이구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는구나. 그럼 이제 얼마 후에는 이제 저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겠죠. 그리고 첫 번째 받았던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몸을 벗고 하늘에 속한 새 몸, 신령한 몸을 입겠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빛의 몸을 입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애터미를 만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자로, 성공자로 살아가는 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 간절히 바라고 제가 열심히 뭐 체력 닿는 데까지 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영원한 천국에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오늘도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훈훈하고 즐거우셨나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 소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토크를 촬영한다고 해서 되게 긴장도 되고 떨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떨리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 촬영팀에서 편집 잘해서 잘 나올 거라고 믿고요.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상상력이 그동안 현실화되었잖아요. 오늘 옆에 이렇게 계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정말 이 상상력이 우주를 품고도 남겠구나.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좋은 회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앞으로 너무나 기대될 이 애터미 회사에 저희들이 정말 진정한 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직도 심장이 막 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저 감사한 건 또 저희 센터 식구들과 또 같은 꿈을 꾸는 우리 사업자분들이 함께 또 회장님과 또 성공하신 분들과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도 갖고 또 막 미래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저도 아직까지 심장이 또 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감사한 이 시간에 네,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속 시원하고 속 깊은 대화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성공 시크릿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희망의 아이콘이자 애터미의 똑순이라 불리는 이승희 크라운 마스터님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갑상선의 이상, 남편의 주식빚 등 절망 속에서도 절망을 절망이라 여기지 않고 애터미로 다시 일어선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매력적인데요. 그녀의 성공 시크릿은 무엇일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로 매일매일 감사한 크라운 마스터 이승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옷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힘든 일들이 생기면서 제가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종합상가에서 죽집을 하셨던 사장님께서 저에게 해모임을 전해주셨습니다. 애터미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진정성입니다. 내가 발라보고 먹어보고 썼던 것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면 그 진정성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거절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거절이란 건 내가 소비자들보다 애터미를 빨리 알게 돼서 당연히 받는 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공 시크릿 첫 번째,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거절은 내가 빨랐다는 증거임을 잊지 말자입니다. 저는 옷을 잘 팔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옷을 팔다 보니까요. 원단도 아니에요. 염색 상태도 아니에요. 바느질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자재라고 하죠. 자크나 단추도 비싼 걸 안 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거기다가 또 제 마진을 붙여서 팔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드시면 사세요. 잘 팔았을까요? 잘 못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온다 싶으면 제가 이런 치약 봤냐고. 애터미 이 치약이 정말 좋고 싸다고. 여기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가 들어있다고.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용성으로 바꾼 거라고. 써보니까 입냄새가 너무 좋아지고 시린이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아는 건 딱 여기까지. 사실 제가 옷가게를 하면요, 폴라폴리스라는 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치약을 폴라폴리스가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프로폴리스라고 얘기하고. 네, 그래도 됩니다. 네, 그래도 본부장까지 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진정성, 제가 그렇게 사람만 만나면 애터미 제품을 막 자랑하는 거, 제가 스스로 저를 보면서 나 왜 이러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진짜여서 그랬습니다. 진짜여서.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써보니까 너무 좋고 싸다 보니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가치가 있고 귀한 걸 알게 되면 누구에겐가 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모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절로 예뻐집니다. 1년 하신 분, 2년 하신 분 피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이도 필요 없고 남녀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진정성. 이거 진짜다.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나는 이 제품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쓴다라는 그 진정성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습니다. 왜일까요?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 6개월 전에 영화를 또 한 편 봤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 친구를 데리고 가서 제 돈으로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때 애터미를 딱 만났을 때 이거네 바로 딱 똑같은 거네. 제가 제 친구한테 막 보라고 했더니요, 제 친구가 보고 와서 이러는 겁니다. 그게 재밌어? 나는 별로 모르겠어. 여러분 그럼 어떠세요? 귀가 확 죽으세요? 창피하세요? 한마디만 하면 되죠? 네 취향은 아니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같이 하고 싶은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터미 알아? 모른대요. 이 애터미라고 하는 건 이런 회사고 이런 제품이고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점점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한마디 물어보죠. 다단계지? 다단계는 다단계야. 근데 아주 착한 다단계 이러는데 그 친구가 너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 마라. 회원가입 절대 안 해준다. 나는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어. 다단계 회원은 절대 가입 안 해. 그러니까 또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얘기하죠. 제품을 써보면 알 거야. 그리고 칫솔 하나만 써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시는 말씀, 집에 많아. 집에 쌓였어.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 폐업하십니다. 여기서 창업을 막 하셨다가요, 그 친구 한마디에 폐업. 이 A라는 친구, 자 B라는 친구에게 또 갔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하면 할수록 웃어요, 자꾸만. 그러더니 이 친구가 하시는 말씀, 너 인제 알았어? 나는 작년 여름에 알았거든. 회원가입했고 수당을 한 7번 탔나? 너 에센스 써봤니? 정말 좋다, 환상이다, 써봐라. 자 여러분 A와 B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A 오지 말라는데요, 2년을 끊자고 하는데요, 거절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친구는요, 아무도 아직 애터미라는 정보를 나보다 빠르게 가져온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제일 빨랐던 겁니다. 그러나 이 친구 B라는 친구는 벌써 작년 여름에 나보다 빠른 사람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안 하겠다는 친구, 거절하겠다는 친구, 오지 말라는 친구 100번 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무서워. 네가 무서워. 밤에 꿈에 막 나타나. 너 어떻게 하면 안 올 수 있어? 회원가입 해줄게. 계좌번호 골라가 5개 중에서. 여러분 거절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빨랐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이 거절이요, 여러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빨리 받으세요. 여러분 거절받는다는 건 결국은 내가 정보에 빨랐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 증거하는 일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거절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셨나요? 그런데 더 이 마음이 단단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미나입니다. 세미나에 가시면 거절로부터 받았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꿈꿔왔던 미래가 더욱 생생하게, 확실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 시크릿 2번째, 성공자의 이야기엔 이유가 있다. 절대 세미나에 빠지지 말라입니다. 이 성공자분들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느 날 누구에게로부터 제품을 전달받고 써봤더니 너무 좋아서 남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 세미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더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여기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따라와 주지 않는 겁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 위를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많이 먹으면 체하고 좀 안 먹으면 멀미를 해서 제가 여기 오려고 하면 늘 붙이고 먹고 사탕을 입에 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 석세스 세미나를 가는데요, 그때는 송리산에서만 했습니다. 정이품송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그 성공자들이 이 길을 누구나 다 지나갔겠구나. 그러면 이 길이 성공자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꿈길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 길을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요, 제 몸이 제 꿈을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붙이지도 않고 멀미약을 먹지도 않고 저는 그 길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요, 성공을 하면 이 무대 위에 올라오시는 겁니다. 여기 올라오면 부자가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도 무조건 올라간다. 언젠가는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올라가자.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직급이 이제 올라가서요. 이 티켓을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늦게 오는 파트너들이 꼭 있죠. 그분들에 제가 티켓을 나눠주다가 음악이 나오면 일시 정지, 동작 그만. 그리고 제가 벽에 기대어 서서 항상 따라 올라갔습니다. 제게는 이 세미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3년을 올라갔더니 드디어 이제 남도 다 볼 수 있는 제가 올라가는 날이 왔습니다. 정말 제가 간절히 꿈꾸고, 네, 감사합니다. 생생하게 원하니까요, 진짜로 꿈은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시스템에 제가 와서 보니까요, 어떤 때는 힘이 빠지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면 회장님과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용기도 나고, 그리고 다시 열정을 받아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시스템을 만들거나 또는 사거나 아니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사를 3번 했습니다. 애터미를 하고. 근데 이사를 하던지 말던지 저는 여기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제 딸이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또 입학식에도, 어제 제 딸이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저는 부산에 제 파트너들 후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이렇게 좀 균형 감각을 잘 못 잡아요. 제가 세미나에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팔을 다쳤어요. 부러졌습니다. 제가 기부스를 하고도 절대로 세미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공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저는 절대로 시스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만드세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랬으면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성공 공식을 누가 만들어준다?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직접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들어가시기만 하면 된다. 애터미 사업은 나 혼자 성공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빠르게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도전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보다 늦게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3번째 성공 시크릿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시크릿 3번째, 나만 열심히 해선 안 된다. 팀을 성공시켜라 입니다. 가치에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단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차치급이 판매사죠. 그런데 저는 팀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일까요? 판매사는 돼도 판매사님이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팀장이 되면 팀장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팀장을 빨리 가야겠다. 그리고 이름이 여러분 뭘까요?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다이아몬드 너무 마음에 드시지 않으세요? 아름답고 빛나고 강하고. 자, 그래서 이제 파트너들하고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름 만에 저희는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딱 반, 일주일을 딱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 일은 팀워크로 가는 거구나. 결국은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를 부자가 되게 하고 성공시키고 잘 되게 하면 나는 그 대가로 배로 수당을 받는 거구나. 그런데 저는 저밖에 몰랐습니다. 그때 사실은 처음 이 일을 해봐서요, 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 파트너들의 상황과 그리고 비전을 본 크기와 속도와 성격이 다 다른 걸 제가 아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 파트너는 절대로 팀장 재수는 안 시킨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빠른 파트너를 만들어내겠다. 그때 제가 결정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를 닮은 팀장 재수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26회 판매사 유지를 하고 팀장을 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 기록을 깨는 이렇게 늦은 파트너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은요, 집단 성공,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진정한 직급은 내 밑에 파트너가 얼마나 오토 판매사가 많느냐, 이게 진정한 직급이라는 걸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처음 석세스 세미나를 간 걸 두고 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승희가 살면서 제일 잘한 짓이다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승희가 애터미를 한 것이 살아생전에 가장 위대하고 훌륭하고 큰 업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100% 동의를 합니다. 요즘은 제가 애터미를 만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제 엄마에게 생활비를 드리고 보너스를 드릴 때입니다. 어머니가 매일 우셨습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냐고. 어머니는 제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확천금을 꿈꾸고 하는 줄 아시는 겁니다. 남들이 말리는 건 괜찮은데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는 건 정말 제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다려. 내가 애터미에서 꼭 성공해서 엄마 용돈 아니고 생활비 드릴 거야. 이렇게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엄마 계좌번호 하나 보내봐봐요. 또 어머니가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100만 원을 보내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바로 3일 후에 또 보냈습니다. 100만 원.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문자로 고맙다, 잘 쓸게. 제가 3일 있다 또 보냈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힘내라 내 딸. 제가 그 뒤로도 수시로 제가 돈을 드렸는데요. 어느 날 제가 캄보디아를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희 엄마 같은 분이 휙 지나가시는 거예요. 당연히 엄마는 아니셨지만 또 엄마에게 보내드려야겠다. 제가 그래서 막 텔레뱅킹해서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있어서 제가 장문으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제 다른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의 노후는 내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이제 엄마 친구분들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예쁜 옷도 사 입으세요. 이렇게 제가 보냈는데 엄마도 장문으로 저에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도와준 것도 없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이젠 네가 대견스럽다. 네가 말한 것처럼 예쁜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갈게.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저는 애터미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13평짜리 옷가게에서 옷을 팔고 있겠죠. 여러분, 애터미를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삶, 살고 싶었던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나누는 삶을 사실 수 있고 가족들에게도 베푸실 수 있습니다. 나누는 삶, 그리고 함께하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꿈을 위해서 힘차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절대 제품 애터미 시간입니다. 이제 곧 황사 시즌이 다가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365일 공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요즘이지만 특히 황사 시즌엔 더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여러분들의 공기에 대한 걱정을 책임져줄 애터미 공기청정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실까요?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최근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코가 막힌 것처럼 답답해요. 저는 비염이 있어서 이런 날에는 재채기가 끊이질 않아요.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구강, 호흡기 점막을 통해 체내에 침투.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 우울증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사망률 증가 위험성을 높이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을 정도입니다. 집에서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거나 물을 많이 마시고요. 집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꼭 쓰고 있어요. 미세먼지 나쁜 날에는 되도록 밖에 나가지 않으려 노력하죠. 하루 80에서 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현대인들. 8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운동 및 대부분의 생활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청정한 실내 공기를 지키기 위해 이제 더 이상 공기청정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당신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애터미 공기청정기를 만나봅니다. 애터미 공기청정기를 애용 중이라는 한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공기청정기의 효과일까요? 쾌적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요즘에 뉴스에 미세먼지다, 초미세먼지다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확실히 신경을 좀 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만 알아보다가 애터미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게 됐어요. 실제로 지하 역사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줄었다는 실험 결과도 있는 만큼 적정 용량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미세먼지 제거 및 공기정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많이 검색을 했는데 첫째는 성능, 둘째는 가격, 셋째는 디자인 면에서 애터미 공기청정기가 가장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게 되었고 지금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이 필요한 공간 어디든 이동이 편리한 장점도 있는데요. 주방에서는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 생선 구울 때 연기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는데 옛날엔 환풍기만 켰었는데 이제는 공기청정기랑 같이 쓰니까 훨씬 더 쾌적한 것 같아요. 요리할 때 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60배나 증가한다는 사실. 주방에서도 공기청정기는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애터미 공기청정기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 주고 싶고요. 실내가 확실히 사용 전보다 쾌적함을 많이 느껴가지고 저하고 와이프하고 딸하고 다 건강하게 되는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절대 디자인 원칙으로 탄생한 절대 제품입니다. 초미세먼지와 유해 물질들을 99.97% 제거해주는 3중 필터는 초강력 공기청정을 가능케 하는데요. 먼저 10에서 30 마이크로미터의 분진을 75에서 85% 이상 포집하는 극세 프리필터로 입자가 큰 생활먼지, 머리카락, 반려동물의 털, 꽃가루 등을 제거하고 다음으로 활성탄 탈취 필터가 각종 생활악취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 오대가스 등을 강력한 탈취력으로 제거,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데요. 애터미 탈취 필터의 활성탄 표면적은 축구장 84개의 면적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터미 헤파 필터가 극초미세먼지와 나노입자를 제거하여 완벽한 실내 공기를 완성해내는데요. 애터미 헤파 필터는 0.3 마이크로미터의 극초미세먼지와 나노입자까지 제거하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공기청정기의 핵심은 바로 미세먼지를 얼마나 잘 걸러주느냐 하는 거겠죠. 애터미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다양한 성능 시험을 거쳐 그 성능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극세 프리필터와 활성탄 탈취 필터는 특허까지 받은 고성능 제품입니다. 3단계 초강력 청정 시스템을 통해 걸러진 공기는 초강력 듀얼 팬으로 더 넓고 빠르게 실내에 전달됩니다. 애터미 공기청정기의 공기청정 적용 면적은 77.2제곱미터.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비율인 CADR은 무려 시간당 603제곱미터인데요. 네, CADR 수치는 일정 시간 동안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빠르게 퍼져나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깨끗한 공기를 공급한 양이 아주 많다는 뜻인데요.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때 CADR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시간당 600제곱미터로 아주 뛰어난 청정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스스로 공기 상태를 감지하고 청정하는 인공지능 스마트 케어로 실내 공기를 철저하게 관리하는데요. PM 1.0의 극초미세먼지까지 잡아내는 레이저 먼지 센서로 현재 먼지 농도를 수시로 체크하여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총 4단계로 표시합니다. 공기청정기로는 해결하기 힘든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 체크하여 환기가 필요한 시점도 알려주는데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세먼지 등은 공기청정기로 감소시킬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는 반드시 환기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NDIR 가스 센서로 환기가 필요한 시점을 알려주는데요. 리프레시 알람이 뜨면 창문을 열어 실내에 부족한 산소를 공급한 후에 공기청정기로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온습도 센서를 통해 실내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고 냄새 센서를 통해 실내 발생 가스나 생선 굽는 냄새 등 다양한 냄새를 빠르게 인식합니다. 스마트 IoT 시스템도 구현되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실내 공기 상태 확인 후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필터는 사용 환경에 따라 4개월에서 12개월마다 교체해줍니다. 후면 덮개를 열고 프리필터, 탈취 필터, 헤파 필터 순으로 분리한 후에 제품 안쪽에 필터 리셋 버튼을 3초 이상 눌러 필터 교체 램프를 끄고 새 필터를 교체할 때는 헤파 필터, 탈취 필터, 프리필터 순으로 조립합니다. 요즘은 가전이 가구가 되는 시대.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디자인 또한 남다릅니다. 바로 이곳이 애터미 공기청정기의 절대 디자인이 탄생한 곳. 애터미 생활환경 디자인 연구소인데요. 네,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순백의 화이트로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공간과의 조화로움에 주안점을 두고 디자인되었습니다. 공기청정기라는 제품의 본질을 미적으로 승화시킨 하나의 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애터미가 처음으로 선보인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성능에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고요. 어떠한 제품과 비교해서도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대회에서 당당히 디자인상을 거머쥘으로써 가치를 더한 애터미 공기청정기. 8빛깔 감성 조명을 통한 컬러 테라피 기능을 적용한 것도 애터미 공기청정기만의 특징입니다.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신체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8가지 조명을 통한 컬러 테라피를 적용했습니다. 물론 약수술 등으로 직접적으로 병의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법은 아닌데 마음의 안정이나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애터미 공기청정기 제조공장. 다양한 성능 실험 및 검수를 거쳐 애터미 공기청정기가 탄생됩니다. 먼저 실내에 깨끗한 공기를 전달하는 공기청정기 팬, 임펠러를 생산하고 삽출 생산한 임펠러의 밸런스 이상 유무를 측정합니다. 다음으로는 모터와 임펠러 조립 후 취침부터 터보까지의 단수별 RPM 이상 유무를 측정합니다. 또한 전장품 기능 검사기를 활용해 전장 외주품의 품질 보증 검사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 검수가 끝나면 조립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애터미 공기청정기가 그 익숙한 자태를 드러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세먼지를 체크하는 PM 센서가 정상 작동되는지, 이산화탄소를 감지하는 CO2 센서 및 가스 센서는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소비 전력, 이상 소음, 와이파이 정상 작동 여부 등 완제품 출하 검사까지 꼼꼼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포장까지 완성.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란 거. 이제 아시겠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인간의 필수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품질은 물론 절대 가격 원칙을 통해 애터미 회원 누구나 부담 없이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는 것. 이것이 애터미 공기청정기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기. 그 이상을 위한 올바른 선택. 애터미 공기청정기와 함께하세요. 이번 시간은 글로벌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최근 애터미 캄보디아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많은 직급자들이 나오는 등 꾸준한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글로벌 톡톡 시간에서는 작은 거인 캄보디아의 이모저모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애터미 글로벌 법인의 소식을 전하는 글로벌 톡톡의 최혜정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의 상식 및 애터미 캄보디아 법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캄보디아 하면 앙코르와트가 유명하죠. 이 외에도 내가 알고 있는 캄보디아 정보는 얼마나 되는지 맞춰보면서 지금 캄보디아 속으로 출발해볼까요? 애터미 법인이 있는 태국을 비롯해 라오스,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인접 국가와의 시장성 또한 눈여겨볼 만한 나라 캄보디아. 애터미 캄보디아 법인은 설립 전부터 캄보디아 내에서 많은 나눔 활동을 펼쳤는데요. 우물 지원 사업, 뺀먹고 초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이어 작년에는 캄보디아 국방성 해군병원의 비상발전기와 앰뷸런스 등을 지원하면서 착한 기업의 이미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더운 나라 캄보디아의 날씨는 우기와 건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기는 5월에서 10월, 특히 7월에서 9월 사이에 비가 가장 많이 온다고 합니다. 건기는 10월에서 4월 사이로 특히 11월에서 1월 사이는 초가을 날씨처럼 매우 시원하지만 이때를 제외하면 매우 덥고 건조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계절 상품을 권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겠죠? 언어는 크메르어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영어도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입니다. 국민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 182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21만 원 정도인데요. 2020년도부터는 4%를 올린다고 발표했다고 하네요. 공식 화폐는 리엘, 1달러 이상은 달러도 함께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는 저녁이 있는 생활,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라 퇴근 후면 다른 모임이나 활동 없이 가족과 즐기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잦은 전쟁과 킬링필드를 겪은 캄보디아인들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아이도 많이 낳는 편입니다. 2017년 기준 캄보디아의 합계 출산율은 2.5명이며 0세에서 4세 인구가 전체의 11%를 차지할 정도라고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25세 이하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젊은 나라. 특히 수도 프놈펜은 이를 위해 도시를 찾은 젊은이들로 넘쳐납니다.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산책이나 외식을 나온 아이들 웃음소리가 거리에 가득하다니 보기 좋은 풍경이네요. 여러분, 혹시 태권도나 당구를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캄보디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통의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의 스포츠 스타인데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태권도 종목에서 캄보디아의 첫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가 1954년 처음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딴 금메달인데요. 18살의 손시부메이 선수가 첫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금 그는 캄보디아의 국민 영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국민 영웅, 캄보디아의 당구 여왕 스롱 피어비 선수입니다. 2017년 제5회 국토 정중앙배 전국 당구 선수권 대회 우승. 같은 해 9월 터키 세계 여자 3쿠션 선수권 대회에서 3위.
2018년 11월 아시아 여자 3쿠션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 떴다 하면 우승은 그녀의 목! 캄보디아 스포츠계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피겨 여왕 김연아급이라고요. 어떠신가요? 캄보디아 이모저모를 알고 보니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애터미 캄보디아 법인의 인기 상품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개인의 건강을 굉장히 신경 쓰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것에 아낌없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소비 패턴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인기가 높은데요. 인기가 많은 애터미 상품으로는 해모힘, 비타민C, 유산균, 오메가3가 있습니다. 생필품인 치약, 칫솔, 폼클렌저, 샴푸, 화장품은 앱솔루트, 선크림 또한 주요 소비 품목이면서 식품군에서는 카페 아라비카, 감자라면, 컵라면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뷰티 인플루언서의 증가로 구매 경향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6년 1월 기준으로 캄보디아 내 페이스북 사용자는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60%에 이르며 무선 인터넷 품질이 주변국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모바일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고 젊은 인구가 비중이 크다 보니 SNS를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한국 제품이란 이유만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었지만요. 최근에는 해당 제품을 SNS에서 검색하여 후기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애터미 사업을 한다면 필요한 에티켓은 무엇이 있을까요? 7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머리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신체 중 가장 높은 부위인 머리를 가장 신성하게 생각한다고요.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의 머리를 만지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위이니 조심해 주세요. 두 번째, 성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박 사장, 김 대리 등의 호칭은 위험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성을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자신을 멸시한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요. 세 번째, 명함을 줄 때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전달합니다. 또한 명함을 받는다면 바로 주머니에 넣지 않고 찬찬히 읽어보고 지갑에 넣는 것이 상대방에게 존중의 표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캄보디아 사람들의 이름은 한국과 같이 성이 먼저 나오고 이름이 뒤에 붙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부를 때에는 성보다는 이름을 부르거나 이름과 성을 함께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총리 훈센의 경우 미스터 훈센이나 미스터 센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네 번째, 미팅룸에 들어갈 때는 가장 연장자가 먼저 입장합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침묵을 하는 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협상을 할 때 언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첫 미팅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신중히 듣고 우리의 사업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죠. 캄보디아 사람들은 친절해서 가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때에도 웃으면서 이해하는 동작을 취할 때가 많다고요. 따라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크메르어를 구사하는 동료를 대동하는 것이 좋겠네요. 다섯 번째, 삿대질은 금물. 캄보디아 사람들끼리 심하게 화가 났을 때 서로의 얼굴에 손가락질을 한다고요. 캄보디아 사람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굉장히 기분이 상해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섯 번째, 캄보디아의 행운의 숫자는 무엇일까요? 한국에서는 숫자 3을 조화의 숫자로 여기죠. 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3명이서 사진 찍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빨리 죽는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캄보디아에서 행운의 숫자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숫자 9를 행운의 숫자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이나 9가 많이 들어간 전화번호가 매우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제품을 전달하거나 소정의 상품을 전달할 때 이 점을 잘 알고 있다면 좋겠네요. 에티켓 7번째,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식사하는 자리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식사에 초대를 하면
초대한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 관례. 캄보디아 사람들을 초대했다면 초대한 분이 시원하게 쏘세요.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인사법을 소개합니다. 캄보디아 전통 인사법은 양손을 모아서 얼굴 쪽으로 당겨 모으고 머리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현재는 서구 문물의 영향으로 남성 사이에서는 악수가 보편화되고 있지만요. 전통적인 합장 인사를 하면 아주 좋다고 하네요. 처음 만날 때와 작별할 때는 합장 인사를 꼭 기억하세요. 캄보디아 사업을 꿈꾸는 애터미 회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정보를 잘 기억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애터미의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애터미 소식통 시간입니다. 오늘은 2가지 신제품 소식이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2월 굿모닝 애터미 소식통 시작하겠습니다. 애터미의 상징, 애터미 로고가 변경됩니다. 고객 성공을 지향하는 애터미의 사람 중심이라는 기업 정신과 미래를 위한 희망을 상징하는 블루 컬러는 유지하면서 기존의 모양에서 링 모양이 사라진 로고로 변경되었는데요. 현재 리뉴얼된 애터미 사이트에서 새로운 로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애터미 제품에는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진한 풍미를 가득 담은 히즈빈스 케냐 키안부탑 콜드브루가 출시됩니다. 유럽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커피로 유명한 품종인 케냐 키안부탑은 달콤한 맛과 강렬한 향으로 스페셜티 커피 중에서도 스테디셀러에 꼽히는 원두입니다. 기존의 히즈빈스 콜드브루의 게이샤 원두는 과일 향의 산뜻한 산미가 강조된다면 이번에 출시되는 히즈빈스 케냐 키안부탑 콜드브루는 고소한 초콜릿 향과 묵직한 바디감이 강조되는 정통 커피의 맛을 선보입니다. 구수한 맛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는 딱 맞는 커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제품 출시와 동시에 기존의 히즈빈스 콜드브루도 원두의 특징을 살린 에티오피아 게이샤 콜드브루라는 이름으로 디자인이 변경되어 판매됩니다. 초콜릿 향과 고소함이 특징인 케냐탑 원두, 과일 향과 산미가 특징인 게이샤 원두, 2가지 종류의 콜드브루로 집으로 찾아온 고급 카페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애터미 감자로 만든 순한 라면이 출시됩니다. 이번에 출시된 애터미 감자로 만든 순한 라면은 감자를 주 원료로 한 쫄깃한 면발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애터미 감자로 만든 채식 라면보다 약해진 매운맛으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애터미 감자로 만든 채식 라면의 면발에 마늘 에기스가 함유된 풍미유를 첨가하여 더욱 풍부해진 맛